이야기, 하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입니다. 오늘은 시즌4 36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밥 먹자. 그래. 예전에는요, 친구가 밥 먹자 그러면 스케줄표 보느라 정신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밥 먹자 그러면 무조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저는 친구랑 밥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친구 있으면 약속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주제는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슌디입니다. 두 분은 밥 먹자 그러면 뭐라 그래? 먹자. 언제 돼? 뭐 먹을 거야? 아, 그런 식으로 먹을 이제 거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가 또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밥 먹자는 약속은 잘 지키는 편이죠. 이제. 저는 그래서 친구들을 밖에서 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집으로 불러요, 막. 엄마 아빠 있어도 부르고. 초대를 하는 거는. 네, 일단 동네 근처 사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럼 우리 집에서 먹자 이런 식으로 집에서 먹는 것도 또 편안하니까. 네, 불러서라도 좀 만나고 싶어요. 저도 친구가 서울에 살면 좀 부러울 것 같은데 다들 뭐 지방에 있거나 여러 곳에 네. 있으니까 이렇게 또 만나기 쉽진 않더라고요. 네. 지난 주제가 기다림이었어요. 두 분한테 좀 궁금하더라고요. 두 분은 잘 기다리는 편인지 아니면 나는 잘 못 기다리는 편이다. 뭐 택배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기다림이라는 게. 어때요? 저는 쓸데없는 거는 잘 못 기다리고요. 쓸데 있는 거는 오히려 잘 기다려요. 잘 기다려요. 예를 들면은 밥이 빨리 안 나오면 정말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면 뭐가 어때요?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요. 그래서 막 배고파. 왜 안 나오지? 언제 나오지? 이런 스타일인데 내가 약간 예민해질 때가 있는 네, 거거든요. 예민해지는데 누구랑 싸워서 사이가 소원해졌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6개월 뭐 1년 그냥 기다려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네. 편이군요. 네. 주디는 어떤 편인가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성격이 막 빠릿빠릿하고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막 많이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게 되네요. 네. 저는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또 생각해본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마트에 갔거든요. 오. 근데 주말에 가면 마트에 가면 진짜 줄이 길어요. 네. 그래서 한번 계산하는데 한 15분, 20분 걸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줄이 엄청 엄청 길면 길 때는 맞아요,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에는 그 기다릴 때가 좀 그랬거든요. 앞에 분들이 막 이렇게 실수하거나 뭐 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할 때 왜 네네네. 저분들은 왜 점원을 괴롭히나. 아, 근데 이 방송하고 나서는 딱 보면서 나도 그냥 기다리면 되겠구나. 저분들도 저분들 나름 사정이 있을 텐데 여유가 많이 생기셨네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서 음. 두 분 또 뭐 오늘 살짝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또 기다림의 기분을 전환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벌써 10월이잖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됐죠? 너무 빠릅니다. 10월이면 솔직히 뭐 두 분한테 말하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네. 한 살 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올해가 가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굳이 이제 올해 안에 내가 꼭 해보자고 하는 거는 네네. 헬스장 다니기. 아, 운동하는 거네요. 네, 제가 그냥 몇 번 헬스장을 가거나 다른 필라테스나 이런 거는 해봤지만 1대1로 정말 PT를 받으면서 이렇게 오. 웨이트 운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드니까 그 필요성이 온몸으로 오더라고요. 나의 체력도 네. 좀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웨이트 헬스장은 운동. 어떻게 보면 겨울에 끊는 게 더 좋긴 해요. 아, 그래요? 왜요? 더 저렴한가요? 아, 저렴한 것도 있지만 여름보다는 어떻게 보면 겨울에 뭐 사람이 없나? 진짜 정말 헬스장 안 다녀본 듯.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냥 땀 흘리는 게 또 다르니까. 아, 그래요? 아, 아직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아, PT를 전 해봤거든요. 네. 제가 PT 한 20번 했었을 때 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주디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 그러니까 배워보는 건데 지금 겨울에? 겨울에 다가오니까
해보는 게 어떨까? 그쵸, 보통 새해 막 그런 새해 진짜 많이 등록해요. 하잖아요. 그리고 12월이랑 1월에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등록 이벤트라든지. 슌디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또. 저도 정말 많은데, 그리고 또 해보고 싶은 거라고 하니까 조금 가볍게 답을 해보자면, 저는 머리올. 아, 너무 급발진했나요? 아니 방금 표정이 뭐야 이런 표정이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못하게 되는. 아니 뭐 제가 사랑을 방해했어요. 진짜 거의 풍선에 김 빠지듯이 지금 푹 하고 가라앉았거든요. 아 미안해. 저 지금 굉장히 신나게 대답을 하려고 하고 아 있었는데. 그럼 다시 텐션 올려서 대답해줘. 네. 좀 가볍게 대답을 하자면 저는 이제 머리 올린다고 하죠. 골프를 요즘 배우고 있는데 아직 필드를 못 나가봤어요. 아 스크린에서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제가 이제 가족들은 다 치는데 제가 못 쳐서 가족 필드를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는 꼭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주 5회를 와도 된대요. 그래서 너무 괜찮다. 사실 좀 비쌌어요, 거기가. 그래서 등록을 할까 말까 하다가 주 5회까지 개인 레슨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등록을 했는데 월 1회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갔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올해 가기 전에 꼭 한번 필드를 나가고 싶다는 게 저의 귀여운 약간 소소한 바람? 저는 그게 내년 제 계획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했잖아. 네. 두 분 뭐 필드에서 한번 만나겠네요. 나중에 한번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갈 사람이 없어서 좀 그러니까 어린 젊은 여자들이 도전을 하다가 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가요. 주말. 잘하세요? 아니 못해요. 아니, 순간 경쟁자처럼 제가 너 잘하니? 약간 이렇게. 저도 뭐 골프를 배워본 적은 없는데. 네. 안 배우고 그냥 바로 아니, 나가시는 친구가 거예요? 좀 하는 게 있어서 음. 제가 가보기로 했죠. 아니 뭐 제가 잘 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음. 제가 무서운 스윙. 즐기러 가시는 아니 친구 거니까. 하는 거 좀 보고 이런 거죠. 그쵸. 보통 처음 골프는 처음에는 이렇게 또 봐야 돼요, 많이. 등산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풍경 보러 가는 거죠. 네, 뭐. 많이 걷고 그 이러니까. 카트 타러 가는 거죠. 네. 그 몰아주고. 알겠어요. 두 분이 골프 치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사연이 왔어요. 지난주는 주디가 읽었잖아. 네. 이번 주는 슌디가 좀 사연 소개해 줄래요? 네. 오선영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를 듣다가 제 고민을 보내고 싶어서 메일을 남깁니다. 30살 동갑인 커플이고 남자친구랑 만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작년에 남자친구가 주식을 했다가 5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주식을 하고 있네요. 최근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한테 바로 물어봤더니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알게 됐으니까 여자친구가. 이게 문제야. 친한 친구를 통해서 들었다는 게. 맞아요. 네. 약간의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친한 친구한테 배신감 또 느끼는 거죠. 서로. 그런 거군요. 네, 계속 읽을게요. 오히려 저한테 조금만 하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마음이 답답해요. 작년에도 주식 떨어지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여서 싫었거든요. 연애하면서 그러면 저도 힘 빠지잖아요.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기는 합니다. 주변에도 지인들이 하고 있지만 수익을 얻었다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런가 봐요. 아마 그래서 이런 선입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작년에도 맨날 데이트하면 주식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싸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손해보고 안 하는 걸로 알았는데 8월부터 다시 하고 있었다네요. 진짜 어이가 없죠. 여윳돈으로 하는 거라면 이해는 하겠는데 저랑 남자친구 열심히 모아서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관계라서 제가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잘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월급쟁이여도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게 괜찮다고 하길래 제가 진짜 정색을 했답니다. 세영님이 좀 화가 나긴 하셨나 봐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또 옵니다. 헤어지는 건 성급할까요? 지금 남자친구의 다른 부분은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주식을 하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언제 돈을 날려먹을지 불안한데 제가 그걸 지켜봐야 될지 확실히 말려야 될지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돈은 얻을 수 있는데 잃을 수 있는 부담도 크니까 시작하지 않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남자친구가 같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도 적지 않거든요. 제가 안전주의여서 그런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DJ들이 주식을 한다 안 한다를 먼저 얘기해야 이 사연자분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청취자분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슌드는요? 저는 합니다. 하고 있다. 주디는요?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했지만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입장을 좀 대입해서 얘기해주면 좋겠네. 일단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남자친구 한번 거짓말을 하긴 했어요. 네. 주식을 안 하겠다 했는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주식이라는 게 하게 됐었을 때 손쉽게 놓지는 못해요. 우리가 봤었을 때. 왜냐면 돈을 또 벌고 싶은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랑 결혼까지 해야 되니까 내가 조금 더 결혼 자금을 더 모으고 싶다는 뭐 생각을 하신 걸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생각을 하셔서 돈을 투자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확실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선영님이 가진 선입견? 그걸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아직까지 못 해본 거였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그런 선입견들이 좀 강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남자친구라든지 다른 사람이 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말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신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자제력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적당히만 하면 사실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순디 얘기 좀 들어봐야죠. 대변을 조금 하자면 저는 사실 남자친구분이 얼마나 하시는지를 몰라서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는 주식을 하는 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 투자하긴 그리고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월급쟁이들로 이렇게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쵸. 그리고 또 어쩌면은 즐거운 취미 생활이라고 감히 말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어머니가 거의 주식을 취미처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원래 약간 집순이이신데다가 딱히 무언가를 열심히 막 관심 있게 하는 게 없어서 제가 혹시 엄마가 안 좋게 생활을 하면 어쩌나 약간 하는 단조로운 생활만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주식에 빠지고 나서부터 9시에 칼같이 일어나시고 생활 유진이 바뀌셨군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식장에 맞춰서. 정말 놀라운 게 노트 한 권을 빽빽하게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 분석이네요. 네, 기업 분석을 하고 유튜브를 그렇게 봐요. 그 이제 어디서 뭐가 좋다고 하면 왜 좋은지, 뭐 어떤 점이 괜찮은 건지 이런 거를 공부를 막 하는 걸 보고 괜찮은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당한 금액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게 큰 문제일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맞아요. 우리 근데- 주변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많죠? 솔직히 작년이라든지 재작년부터 이쪽에 관심이 많은 이제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뭐 주식장에 좀 변동이 좀 있긴 했지만 벌어들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선영님이 봤었을 때 걱정되는 거는 이 남자친구가 결혼 자금에 손을 댈까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나이가 30이시니까 결혼을 꿈꾸는데 남자친구가 혹시 나 몰래 결혼 자금에 손을 댔다고 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두 분은 어때요? 결혼 자금에 혹시 손을 댄다면? 그럼 저는 헤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자금에 손을 대는 게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가 여윳돈으로 계속 자기가 가지고- 버는 돈으로 취미 생활 안 하고 하는 거라면 하는 거라면 저는 충분히 너무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저한테는. 그렇죠. 왜냐면 또 직장인들이 취미 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들잖아요. 뭐 골프를 네. 칠 수도 있고 등산을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그렇죠. 부분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거기에도 진짜 한 달에 몇십만 원은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만약에 그냥 몇십만 원 정도를 주식으로 넣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결혼이 조금 힘들어질 정도의 큰 돈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리고 선영님 몰래 한다면 더 나쁜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결혼 자금에 정말 손을 대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다면 이거는 조금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왜냐면 주디는 어때?
저도 일단 주식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아까 두 분이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 월급을 매일 정해져 있는데 물가는 다 오르고 내 월급만 안 오르는 상황에서 내 물가만 안 오르는. 그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안 올라가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자체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서로 어떤 선을 조금 지켜놔야 될 것 같아요. 뭐 금액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주식도 사실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주식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매일 열리는 장을 확인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옆에 보는 사람, 특히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데 그런 옆에서 보는 사람은 되게 그 모습 자체가 되게 발전적이다라고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선, 뭐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라든지 그쵸 금액이라든지 하루의 시간이라든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런 거를 정하고 그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믿음으로 더 커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기결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을 하는 거를 말릴 수는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하지 말라 그래도 이 남자분이 또 몰래 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그쵸. 뭐 아니면 친구한테 뭐 좀 더 해달라거나 이렇게 할 수도 맞아요.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많기 때문에 말리는 것보다는 서로 타협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선영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조금 더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것들도 많고 이 금전적인 부분들을 다르게 사용했었을 때 네. 결혼을 해서도 마찰이 생길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해해 줄까 못 해줄까 보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하면서 풀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결혼했었을 때도 뭐 이제 서로 살아가는데 뭐 투자 얼마 했다 그러는데 그거를 날렸어. 그러면 남편이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진짜 내가 모아뒀던 돈 날려버리고 말 안 하게 됐었을 때 나중에 알게 되면 그거 진짜 이혼 사유거든요. 그쵸. 맞죠. 그런 부분까지 생기는 게 좀 극단적인 내지만 이런 게 생길지도 모르는 걸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의 남자친구의 모습이라든지 주식하는 그 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투자하는지 뭐 단타를 계속한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친구가 본인이 원하는 주식의 뭐 성향이라든지 수익률이 어떤지 이런 거를 조금 여자친구분한테 공유를 해줘도 그렇죠. 요즘 좋을 이렇게 것 그렇게 같아요.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하나 놀랍기는 한 게 8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뭐 메일이 언제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속이신 거잖아요. 여자친구를 모르고 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 보면 엄청 또 저희가 걱정하는 것만큼 깊게 들어간 거 같지 않아요? 그렇진 않지 않을까요? 근데 전에 잃었던 게 있으니까. 잃었던 거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계속 핸드폰을 보는 게 걱정이 된다 뭐 혹은 정말 깊게 생활에 조금 피해가 있을 정도로 자주 보는 거였다면 이미 여자친구가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직장인이라고 했잖아요. 3시에 끝나면 직장 다니면 모르고 장이 주말에는 장이 마감하는 없잖아요. 네. 주말엔 장이 없으니까 장이 마감하네요. 두 죄송해요. 분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두 분 다 뭐 자영업하거나 프리랜서하거나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그 주식하는 시간이라면 보는 건데 그러네요 또. 주말에 만나면 숨기려면 정말 숨길 수 있는 부분이긴 했네요. 그래서 아마 선영님도 몰랐을 거고 선영님도 주식을 안 한 분이라면 주식이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주식을 해본 사람은 시작하는 장, 끝나는 장을 알기 때문에 네.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게 있었던 거고 아마 선영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남자친구한테 이거를 물어봤는데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난번에 손해본 걸 조금 안해하고 싶기도 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오는 거라면 저는 선영님이 한 번 더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식이라는 걸 주변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한 번만 해보고 싶다는 심리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돈을 버는 친구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해보면서 어떤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무작정 속이고 안 한다 그러고 괜찮겠지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결혼 생활에서도 장애가 되는 거죠. 왜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 모든 걸 어느 정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당연히 남자친구가 번 돈이라고 뭐 자기가 쓸 수도 있지만 같이 무언가를 얘기하면서 쓰고 그게 합리적인 소비가 되거나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그런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 입장인 거고 주식이라는 게 리스크가 크긴 해요. 맞아요. 이게
뭐 얼마를 넣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 번 잃을 때는 진짜 나도 모르게끔 하루에 뭐 3, 40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 맞죠. 그랬었을 때 이 부분을 그 사람이 온전히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괜찮은데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불면증이 생기는 걸 제가 그러니까 TV 다큐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다뤘을 때 하루 종일 불안해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 남자친구의 성격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실 그런 거는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PC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중독이나 술 뭐 이런 거로 다 빠질 수 있는 길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주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주식이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주식이 이렇게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 남자친구가 좀 선영 씨가 안 힘들 수 있게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내가 좀 해외나 어떤 경제적인 거를 많이 관심을 갖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 미래에 대한 재테크가 있거나.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주식을 하는 거에 그 자체를 선영님이 안 좋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네. 그 남자친구가 이 주식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봐야 거죠.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저는 주식을 소액을 좀 하거든요. 그냥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여윳돈이 생기면 그걸 그냥 넣는 느낌으로 하고 있지. 장기 투자인 거죠. 네, 그냥 막 이거를 매일 들여다보진 않는데 실은 저도 한 7개 정도 이제 종목이 있으면은 6개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수익률을 내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냥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재밌고 또 아침마다 이제 뭐 외국은 어땠는지 미국장은 어땠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경제 상황을 조금 더 빠르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흐름을 보다 보니까 왜 그런 주식 채널이 그렇게나 많은지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유튜브도 그쵸. 많고. 왜냐하면 저처럼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거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네. 관심을 좀 가지면 안 될까? 그래서 그러한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되게 유식한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사실은 주식은 진짜 경제 테마주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경제, 사회, 뭐 외국 이슈 이런 거 빠짐없이 모든 게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사실은 남자친구가 이거를 굉장히 학습을 하고 잘하고 계신다면 나쁘지는 않은 취미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막 안 좋게 주식을 왜 해? 그거 위험한 걸 왜 해?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그렇게 같고. 반대하면 또 이렇게 반발 작용이 더 커버리니까. 그렇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럼 너는 해보지도 않아놓고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지 않고 두 분이 역시나 대화를 잘 해야 되는 해봐야 부분이고 네. 그럼 우리가 이게 또 사연자분도 듣지만 청취자분들이 워낙 또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장려하는 방송 아니기 때문에 아, 그쵸. 주식에 대한 부작용을 또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뭐 여기서 갑자기 흐름 자체가 괜찮다 좋다 해서 또 누군가 투자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주식을 하게 되면 항상 차트를 하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시간들 좀 빼기긴 해요. 맞아요. 그게 주식 공부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활이라든지 일하는 거에는 분명히 업무적인 지장이 있고 그리고 이게 돈을 잃고 했었을 때 그때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표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타서 돈을 벌었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게 좀 사라졌을 때 아무리 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분출되거나 근데 선영님이거나 아니면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만나고 있는 연인이 하고 있었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게 많이 맞아요. 보인다면 일단 그 사람한테 하지 말거나 좀 줄여야 된다는 거를 넌지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지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저 스스로도 저는 제가 뭐 이별도 그렇지만 감정 낭비하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제가 시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라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확률에 따라 나눠지는 건데 저는 그 확률에 맡기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시간을 투자했으면 온전하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그걸 조금 멀리 해뒀는데
그래서 전 주식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도 낭비할 수도 있고 감정까지도 낭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생기니까. 봤었을 때 그런 상황들이 좀 더 그쵸. 있죠. 네. 나올 때가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정말 심해지면 거의 뭐 주식을 잃고서 사망하거나 뭐 자살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기사로 나오는 건데 20대, 30대 분들이 B2라고 해서 맞아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죠. 위험해요. 그냥 자기가 저금을 한다는 느낌이면 모를까 정말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한 방에 그쵸. 꿈을 꾸고 일확천금을 하면 안 돼요. 네, 한다면 정말 위험한 것 같긴 그런 해요. 로또를 긁어요, 저처럼. 근데 로또도 과하면 네. 마음에 안 들죠. 되잖아요. 아, 근데 원래 그게 뭐 하루에 살 수 있는 금액이 그건 있어요. 또. 아 그래요? 근데 네. 저는 아, 근데 저는 진짜 5천 원밖에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다고 끝이 생각하거든요. 없어, 사람이. 네, 내가 당연히 이것만 여기까지만 할게라고 하지만 이 마음의 내적 갈등이 과연 거기서 딱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거기에 금액이 진짜 많이 몰렸잖아요. 많이 작년 몰렸죠. 같은 그쵸. 경우에도 뭐 몇 조가 몰렸다고 했었으니까 그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도 당연히 맞고 누군가는 또 많이 잃었을 거고 누군가는 버는 사람도 맞아요. 있는데 이게 또 선영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남자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선일관을 가지거나 편견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남자친구가 내가 봤었을 때는 성향이 이런 사람이야 했었을 때 우리한테 뭐 얘기를 해도 좋지만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었을 때 그럼 남자친구가 조금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이면 더 잘 아니까. 네. 그랬었을 때는 좀 진지한 대화를 성향을 네. 보는 게 중요할 것 가장 같네요. 중요한 네. 거죠. 그럼 우리가 또 상황극 또 해봐야 되잖아. 그럼 이번 주 또 순디 갈까? 그럴까요? 주식을 하고 또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추궁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주식하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조금만 하면 안 될까? 아니 그래도 나한테 말을 하고 했어야지. 우리 그때 안 하기로 약속을 했었잖아. 그때 말했었나? 나 기억이 안 나. 이놈이. 욕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아, 근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기억이 안 난다라는 대화를 하거나 아, 발뺌을 할 때 너무 원래 싫어요. 근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면 너와 나와의 관계인데 나만 애쓰는 관계였구나라는 생각에 속상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거는 주식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뚝 떨어질 것 같아. 묻히긴 그러니까 하잖아. 호감도가 확실히 떨어지고 내가 이 사람과 연인이 맞나 그쵸? 이런 관계를 생각해봐야 될 이런 대답이었잖아요. 왜냐면 나는 어. 주식을 그렇게나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쵸.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아니 이거는 어. 주식이 아니고 뭐가 됐든 게임 뭐 아니면은 술 다 뭐든지 넣어도 그러니까 발뺌할 때 잘못했던 대답인 거네. 네, 기억이 네. 안 난다는 네. 거는 우리가 그게 제일 진짜 남자친구 하지 말아야 될 대답이고 왜 그러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대답을 제가 해줘야잖아요. 그래야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토론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순둥하게 나 이제 주식 안 할 거야. 아, 이제 그만둘게 이러면 뭐 두 분 할 얘기 없을 거 아니에요. 아 배려해 주신 거였군요. 네. 배려는 아니고 아마 남자친구분이 이런 비슷한 말투로 뉘앙스로 할 수 있어요. 얘기한다면 기억이 안 난다면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아니면 근데 나 다시 한다고 말을 했었잖아. 말을 안 몰랐어? 했는데 나 하는 해. 것처럼 그러니까 나 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막 너무 어이없다. 아니면 뭐 지금 말했잖아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여 나 하고 있는 거? 나 머리 아파. 그런 식으로 왔었을 네. 때는 선영님이 확실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고 그쵸. 그 반대의 대답은 아마 이제 안 할게라든지 내가 너한테 말을 못했던 거 미안하다라든지 사과를 하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좀 한 번만 지켜봐줘. 지켜봐줘라든지 맞아요. 기다려주면 내가 이걸 다시 너한테 말을 해줄게라든지 이렇게 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고 어느 그쵸. 정도 수익률이 났고 이렇게 보다가 자기야 이거 좀 봐봐. 내 수익률 좀 봐봐. 내 집 마련했군. 이럴 수 있어. 그런 식의 대화들이 됐었을 때 이제 선영님이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항상 이런 대화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진짜 남자 친구분이 뭐 하지 않을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 건데 항상 사연까지 왔었을 때는 맞아요.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맞아요.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준 거고 제가 항상 나쁜 놈이 되잖아. 전 나쁜 놈이 아닙니다. 나쁜 놈을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두 분이 한마디씩 하면 제가 사연을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영님을 위해서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하는 것도 괜찮고요.
대신 해주는 말이니까. 그럼 저는 남자친구분한테 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여자친구가 걱정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자친구가 불안해한다. 왜냐면 우리는 결혼할 사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왜 이렇게까지 여자친구가 싫어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네, 게 남자친구의 역할이고 본분인 결혼할 거죠. 사이니까 또 네네. 그러면 저는 선영님께 저희가 봤을 때는 선영님은 일단 본인의 가치관을 명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주식이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남자친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주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만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뭐 성향, 성격, 그리고 자제력 이런 거는 당연히 봐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나랑 결혼해서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러면은 고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게 행복한 길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장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혹시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주식을 안 하는 남자, 주식을 하는 남자. 주식을 안 하는 남자가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거나 내가 연애를 할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그랬었을 때는 주식을 안 하는 남자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네요. 근데 주식을 하는 남자 쪽으로 갔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변수를 내가 볼 수 있다. 아니면 이해해 줄 수 있다면 또 주식을 하는 남자를 만나면서 그런 시련들을 겪고 나면 그렇죠. 같이 또 배우는 느낌이 네네. 될 수 있으니까. 결혼했을 때도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생기죠. 맞아요. 주식 말고도 뭐 중독에 빠지는 게 뭐 운동 중독, 취미 중독, 맞죠. 뭐 레드 스포츠 맞아요. 중독, 우리가 돈을 쓸 일은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주식만이 우리가 돈을 쓴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 해결해 놓으면 산을 하나 놓으면 또 다른 게 이제- 있을지 몰라요. 마무리인데 죄송합니다. 해피엔딩으로 가야지. 갑자기 후추를 팍 뿌렸어. 알겠어. 뭐 하여튼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고민을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